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주제입니다. 집중!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엄중하기로 유명한 횡령죄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공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하던 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의 착오로 더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써버리는 경우, 보관하고 있었던 돈을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써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의 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자,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곱하기 2가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억 원 이상의 횡령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장 횡령죄의 성립요건 1. 보관자 위탁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제 누구나 재물을 가져갔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건 아닙니다. 법은 엄격하게 보관, 위탁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관자, 밑줄 쫙! 보관자의 지위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위탁을 받았느냐, 타인과의 법률관계 또는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위임하고 부탁했다. 회사 회계, 공금 관리를 맡은 사람, 명백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죠. 하지만 돈 받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보관자 지위가 있어? 언제 나한테 뭐 위탁관계 하면서 돈 맡긴 적 있어? 그 월급도 받고 있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내가 왜 보관자야? 그것도 보관자다. 예를 들어서 동문회장, 저도 동문회의 회장을 하나 맡고 있는데요. 동문회장 회비 제가 막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횡령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횡령죄의 성립요건 2.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단어가 어렵죠. 영득이란 단어는 영구히 내가 이것을 취득하겠다,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쓰겠다. 좋은 투자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네. 회사의 돈을 꺼내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영득의사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 돈처럼 썼잖아요. 자,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쓰는 직원 회식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비자금,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근본적으로 회사 돈을 회사의 용도에 맞춰서 썼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례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나 잠깐만 빌렸다가 탁 넣은 거야, 오히려 더 넣어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다만 운이 좋아서 이득을 얻었거나 또는 원상 회복을 시켜놓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것은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그대의 행동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 무턱대고 인정하지 마라. 횡령죄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도 정확하게 따져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려갑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무조건 서명하고 사인하고 해당되는 금액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인정해야 될까요? 무턱대고 횡령죄 인정하면 안 된다.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일까요? 물론 잘못된 부분 돈으로 책임지고 배상하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겠지만 내 책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다 인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상의 실수 또는 본인 잘못이 아닌 누락 또는 계산 잘못,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갖고 횡령 금액이 부풀려질 수가 있어요. 막상 따져보다 보면 그게 횡령일까? 쉽게 서명을 한다든지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전체 금액을 책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고 심각한 범죄니까 경찰이 찾아올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신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회사도 자료가 없고요. 그냥 비어있는 부분까지 내가 책임지게 된 거죠. 그 문서 하나로 민사상 청구까지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따져보지 않고 다 인정한다, 이런 마음 자세는 내려놓는 것이 좋다. 실제 제가 사건을 처리해보면 횡령죄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 내부의 회계 질서가 이미 문란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회사 내부의 임원들이나 대표급에 있는 사람들이 금전 사용에 있어서 비자금 조성에 있어서 회계 처리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세무조사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령죄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사안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피해자,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